단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성지방 447, 정상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에서 3주 만에 137,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복혈당 114, 당뇨 전 단계 수치에서 3주 만에 95로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굶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저 매일 이것을 500g씩 챙겨 드셨을 뿐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의사도 깜짝 놀란 3주간의 식단 프로젝트,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반응한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당뇨와 고지혈증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수치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 뱃속에 지금 불이 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온몸에서 염증이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배에 쌓인 내장지방,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요. 바로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상하게 하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거든요. 이게 바로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합병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25,0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집니다. 암 발생 위험은 무려 2배입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1.7배에서 1.8배까지 높아집니다. 아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해 주지만 정작 근본 원인인 염증을 잡을 수는 없는데요. 이걸 잡지 않으면 합병증은 계속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진행한 3주간의 식단 프로젝트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48세 남성 김민석 님은요, 중성지방 447, 정상 기준 150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언제 심근경색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3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성지방 137, 정상 범위로 뚝 떨어진 겁니다. 요산 수치도 정상화됐고 체중도 2kg 감량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 뭘 했냐고 물었을 정도였죠. 약을 늘린 것도 운동을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32세 남성 박용규 님입니다. 공복혈당 114,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곧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였는데요. 3주 후 박용규 님은 공복혈당 95,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5kg이 빠지고 내장지방 면적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4세 여성 염지연님, 이분은 더 특별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248, 의사가 약을 권했지만 약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먼저 도전해 보셨습니다. 3주 후에 LDL 콜레스테롤 211, 약 없이 37이나 떨어졌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충분히 희망이 보이는 수치입니다. 세 분의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매일 채소와 과일 500g을 다양한 색깔로 골고루 이것만 챙겨 드셨을 뿐입니다. 물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 핵심은 바로 이 500g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00g일까요? 왜 채소와 과일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몸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기적,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채소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 몸속 착한 균들이 이 채소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단쇄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직접 만드는 천연약인데요. 이 중에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으로 올라가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공장을 멈춰 세웁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절반이나 막아버리는데요.
마치 고지혈증 약처럼 작용하는 천연 물질인 겁니다. 또 하나 부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장 속 염증을 잡아줘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는다는 건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티르산이 암세포 안에 쌓이면 암세포 스스로 자라는 걸 멈추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이섬유가 암을 막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죠?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다른 음식물과 섞입니다. 그러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급한 불에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 위험을 확 낮춰줍니다. 놀라운 연구들이 있는데요.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2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그룹이 있었는데요.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총 사망 위험 21% 감소,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 27% 감소, 암으로 사망할 위험 28% 감소했습니다. 10명 중 2명에서 3명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비타민 E가 중요했습니다. 비타민 E가 뭘 하냐고요?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걸 직접 막아주는 거죠. 그럼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에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견과류와 녹색 채소를 매일 챙겨 드시면 혈관이 맑아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드시면 첫 번째로 장에서 천연치료제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막습니다. 두 번째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요. 세 번째로 높은 항산화력으로 사망 위험을 20에서 30%나 낮춥니다. 자, 지금까지는 견과류와 녹색 채소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혈관을 지키는 2가지 영양소를 소개해 드리고 이 영양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혈관은 어떻게 막히는지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그냥 혈관에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먼저 피 속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데요. 그러면 변질되면서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걸 치우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면역세포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고 쌓이고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채소와 과일 속에 혈관을 지켜주는 알짜배기 영양소가 2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보라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뭘 하냐면 혈관을 확 넓혀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흐르고 혈압이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게다가 혈관 속 염증도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안토시아닌 어디에 많을까요?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먹으라고 많이 추천하죠. 그리고 가지, 적, 양배추에 많은데요. 보라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라이코펜인데요. 라이코펜은 바로 토마토의 빨간색 소입니다. 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해주는 알짜배기 영양소인데요. 염증이 없어야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토마토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 익혀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구조가 바뀌는데요.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집에서 반찬으로 매일 챙겨 먹기에는
토마토 계란볶음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니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을 때 색깔 다른 채소와 과일 먹으라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견과류까지 이 4가지를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장지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단순히 배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도 아주 나쁜 호르몬을요. 첫 번째 호르몬은 렙틴입니다. 원래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렙틴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암세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크게 자라라, 열심히 퍼져라 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세포들이 렙틴 신호를 받으면 더 빠르게 자랍니다. 혈관도 새로 만들어줍니다. 암세포가 영양분을 받기 쉽게요. 두 번째 호르몬은 아디포넥틴인데요. 이건 좋은 호르몬입니다. 암을 막아주고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이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유방암 환자를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내장지방이 많은 환자는 재발 위험이 1.7배에서 1.8배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내장지방 때문에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장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내장지방이 줄어들면 나쁜 렙틴이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좋은 아디포넥틴이 다시 늘어납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는 자랄 수 없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 500g을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영양소 흡수가 2배에서 3배 높아질 거예요. 조리법 첫 번째는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관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물질이죠.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만 조리해도 라이코펜이 50%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추천 요리법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파스타 이렇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법 두 번째는 시금치는 데쳐 드세요. 시금치 좋다고 생으로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끓는 물에 데치면 이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안전하고 칼슘 흡수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세요. 조리법 세 번째는 브로콜리는 꼭 쪄 드세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렇게 드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비타민C가 물로 빠져나가서 50% 이상 손실됩니다. 대신 브로콜리는 쪄서 먹으면 좋은데요. 그래야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됩니다. 비타민C도 지키고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도 지킵니다. 전자레인지로 찌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하루 500g 채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색깔별로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빨간색은 우선 토마토 1개의 중간 크기면 200g 나옵니다.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토마토는 볶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세요. 초록색은 시금치 나물 한 접시면 100g 정도 되고요. 브로콜리는 종이컵 반컵 정도면 50g 정도입니다. 보라색인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드시면 하루 적정량이고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그러니까 아몬드 15개 또는 호두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챙겨 드시면 하루 500g 정도가 딱 채워집니다. 여러분,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0대도 70대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KBS 인체생로병사에서 실험한 실제 사례 보셨죠?
중성지방 447에서 137로, 공복혈당 114에서 95로, LDL 콜레스테롤 248에서 211로, 모든 분들이 단 3주 만에 해냈습니다.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500g의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